1920년대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1910년대에 나라가 망한 직후죠. 이때 해외에다가 독립기지를 건설했었거든. 그러다가 3.1운동 때 만세를 불렀지만 평화적으로 했더니 효과가 없어. 안 되겠다. 이때 준비한 독립군들이 3.1운동 이후인 20년대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첫 전투가 봉오동 전투, 두 번째가 청산리 대첩. 요게 다 1920년이거든. 그래서 20년대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1920년대에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배경 3.1운동 이후입니다. 독립군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펼쳐요. 무슨 말이냐면 요 위에 만주에서 독립기지를 건설하고 훈련하던 우리 독립군들이 이런 강, 이건 압록강이죠.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근거지가 되는 만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일본으로 유인을 하죠. 그래서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을 해서 일본 애들을 아작을 내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첫 승리, 1920년 봉오동 전투입니다. 근데 우리가 홍범도 장군과 대한독립군은 기억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유명한 장군이 최진동 장군이라고도 있었어요. 이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분이 그 유명한 홍범도 장군이고 이 사람이 최진동 장군이에요. 둘 다 총 메고 있죠. 우리 앞에 레닌 배웠죠.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한테 선물 받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고 둘 다 사회주의자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홍범도 장군이 너무나 유명하죠. 요 분은 원래 평양 출신인데 호랑이 잡는 포수 출신이에요. 총을 너무 잘 쐈다 그러죠. 백발백중. 그러다가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독립군에 헌신하면서 우리나라 영웅이 되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산속에서 독립군 활동을 하니까 일본 애들이 이 와이프, 아내를 고문을 하죠. 남편 있는데 불라고. 근데 끝까지 아내가 거절을 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죽고 얘 아들마저도 인질로 잡아서 산속으로 들려보냅니다. 아버지 설득해서 내려오게 하라고. 근데 가가지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설득당해서 같이 독립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독립전쟁의 영웅하면 홍범도. 이걸 영화한 거 있죠? 봉오동 전투란 영화도 있죠. 그래서 우리 첫 전투 봉오동 전투 홍범동 최진동 요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이 뒤이어서 터집니다. 이번 대첩이야. 봉오동 전투 때 우리가 이겼지만 일본 애들을 한 150여 명 이렇게 죽였거든요. 근데 청산리 대첩은 많게는 3천여 명 정도 사살했다고 해요. 1920년 그 큰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것이 대첩이라 부르죠. 일본이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훈춘이라는 동네가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일본 애들이 마적단을 돈 주고 삽니다. 말 맞자예요. 말 타고 다니는 도적단인데 중국 애들이거든. 얘네들한테 돈 찔러주고 야 니들이 훈춘에 있는 일본 외교관 공사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 해가지고 돈을 찔러줍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을 하여금 자기네 나라의 공사관을 습격하게 해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있던 직원들이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 중국 마적단 얘네들을 이용한 건데 일본이 얘네들을 이용한 거잖아. 근데 이것을 마치 우리 독립군이 꾸민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네가 피해 입었다고 해가지고 만주 지역에다가 군대를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만주가 중국 땅이기 때문에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마적단을 매수해서 진해 공사관을 습격을 했는데 독립군한테 뒤집어 씌워서 군대를 모아서 만주로 진격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해서 수많은 부대들이 연합부대를 편성하고 청산리로 유인을 해서 일본군을 크게 아작을 내는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고 그 주요 전투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전투명 나오면 무조건 청산리 대첩, 백운평, 완로구, 어랑천, 고동화 상당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김자진을 떠올려야 되고 청산리 때 김자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홍범도가 참여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범도 여기도 참여합니다. 특히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은 우리 앞에 배웠죠. 단군을 믿는 대종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때 승리를 이끌던 김자진 장군이고 이것이 북로 군정서군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김자진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확실한 건 이분들이 북로 군정서군이고 김자진이라는 거. 참고로 김자진 장군은 옛날에 장군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영화도 있었어요. 참고로 김자진의 딸이 있거든. 이 딸이 김을동이라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했었어요. 얘 아들 같은 경우는 송일국이라고 유명한 탤런트이죠. 근데 이 아들들이 최근에 나왔었죠. 대한민국 만세. 새 쌍둥이가 나오는 프로그램 하나 있었죠.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아무튼 거기에 이 아빠랑 새 쌍둥이가 나왔었잖아요. 쭉 거슬러 가면 조상이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이었던 김자진 장군이라는 거. 이거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20년 되자마자 크게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위치 좀 확인해 볼게요. 봉오동 빵! 청산리 이것을 빵! 이것을 지도로 만든 것이 요거예요. 위치 좀 확인해야 돼요. 봉오동 빵! 청산리 빵! 그래서 둘 다 20년에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얻었어. 상처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일본의 관동군, 요 일대에 있던 군인들을 관동군이라고 부르는데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대였었거든. 최강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박살났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나라의 독립군의 어떤 근거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참변이라는 것은 비극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구실로 간도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이거 우리 앞서서 배웠죠. 왜냐하면 우리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었죠. 뭐 입을 벌려서 주먹밥을 넣어준다라든지 간호를 해준다라든지 죽은 시체들을 묻어준다라든지 아들을 독립군으로 넣는다라든지 이런 헌신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 말도 안 돼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이 초토화를 시킵니다. 요 소 쓰러져 있는 거 봐. 그래서 요거는 증언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주로 이런 증언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나서는데 너무 끔찍했나 봐.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남편 이런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나중에 총알 맞아 아까워서 죽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러면서 여자들한테는 만세를 부르게 시켰어. 자기 가족들이 죽는데. 그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손톱으로 땅을 긁는데 손톱이 뒤집혔는데도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도 아픔을 못 느꼈대. 피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 그 여성들의 임신한 배를 갈라서 태아를 죽이기도 하고 아기를 죽창에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고 몇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군이 계속 여기 있다가는 피해를 볼 것 같잖아. 그래서 간도가 요 위쪽에 있는데 여기서 피해를 보니까 독립군들이 다 일로 모입니다. 밀산이라는 곳에 모여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통합부대, 군단이라 그러는데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고 러시아 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자유시라고 있어요. 러시아어로는 스보보든이라 그러는데 일로 이주를 했어. 근데 여기서 박살이 납니다. 왜 박살이 나냐면 지휘권 분쟁이 벌어져요. 참고로 러시아 혁명이 있었죠. 사회주의 혁명이죠. 사회주의를 무슨 색으로 표현하나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적색이거든. 그래서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적색군과 옛날 러시아 체제, 황제 체제를 옹호하는 백색군이 싸우고 있었거든. 내전이라 그러죠. 러시아 혁명 직후에 러시아 혁명을 좋아하는 적색군과 백색군이 싸우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앞에 배운 것처럼 적색군은 우리나라 같은 식민지 국가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레닌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피지배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좋아했었다고. 적색군을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적색군 앞으로 갑니다. 이 자유시에서 적색군한테 가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적색군이 너네 총 내려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내부에 갈등이 생겨. 적색군을 따라서 무장 해제를 하자는 쪽과 거기에 거부하면서 우리 독자적으로 독립운동하자라는 쪽으로 나눠집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죠. 근데 적색군이 끝까지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거절한 우리 독립군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휘권 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적색군의 무장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쪽과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독립운동하자는 쪽으로 나눠지면서 이 사람들 독자적으로 독립운동 하겠다라고 무장 해제를 거절했던 사람들한테 총을 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적군이 독립군의 무장해제 강요하고 이걸 거절한 많은 독립군들이 여기서 희생을 당합니다. 참고로 홍범도 장군의 부대도 여기서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것이 자유시에서 피해를 입었다 해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참변이 있었죠. 간도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자유시로 갔더니 여기서 적색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거절했더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의 두 번의 시련 이렇게 박살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박살이 나고 만주로 다시 내려와.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순서 봉오동 전투 빵, 청산리 전투 빵, 일본의 보복 간도 참변 빵, 밀산에 모여서 통합부대 대한독립군단 모았고 자유시로 가가지고 여기서 무장해제 거절했더니 참변을 당했죠. 그리고 다시 만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우리의 군 부대를 재정비를 해요.
그래서 3부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위치상 이렇게 돼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만주로 와서 재정비해서 세 개의 정부 같은 게 만들어져요. 이것을 순서대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세 개의 부라서 3부라 부르고 참정신, 가짜 정신도 아니고 참정신, 진짜 정신이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직은 민간 기능과 군사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 기능과 군사 조직을 같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정부 같은, 대한민국과 같은 정부와 같은 성격의 3부가 있었고 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요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자리 잡아서 정부 같은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것이 3부고, 근데 3부에 통합운동이 벌어집니다. 통합이 합치자라는 거야. 왜 합치냐면 여기서 탄압을 받아요. 일본 놈들이 만주 군벌, 이때 만주 군벌이 짱쩌린인데 요 새끼랑 미스야랑 손을 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중국은 쪼개져 있었어요. 하나로 통일 국가가 아니라 쪼개져 있었고 각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면 군인들이 다스려. 이 군인들을 군벌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지에 군벌들이 하나씩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군대 데리고 여기서 조그만 왕국을 조성합니다. 그 중에 이 만주를 차지했던 우두머리가 만주 군벌이고 요 새끼 이름이 장쩌린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만주의 책임자가 만주 군벌이었던 장쩌린이고 일본의 관동군 사령관이었던 미스야랑 손을 잡습니다. 야 장쩌린 짜장면 맛있겠다 장쩌린 미스야 스시도 맛있겠는데 하고 둘이 손잡고 약속합니다. 우리 독립군을 잡아다가 족치기로. 한마디로 만주에서 활약하는 우리 독립군들을 무장해제하고 잡아다가 일본한테 넘긴다라는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협약을 미스야 협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에 의해서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들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독립군들이 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 유일은 몇 개를 말하는 겁니까? 한 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민족이 민족주의계랑 사회주의계 등 우리 민족이 막 쪼개져 있었거든. 야 싸우지 말고 하나로 뭉치자라는 움직임이 해외랑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세계로 쪼개져 있잖아. 그래서 탄압도 받고 또 하나로 모이자라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도 세 개가 합쳐집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미완성의 두 개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두 가지로 쪼개지는 것까지가 요 교과서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부분이 여기 30년대거든요. 20년대. 오늘 배운 건 다 20년대입니다. 그래서 20년대 여기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만주 국민부에는 조선혁명당이 결성이 되고 그 아래 군대, 혁명군이 조직이 됩니다.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아래 한국독립당이 결성이 되고 한국독립군이 조직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요게 사라지고 혁신회가 사라지고 이렇게 개편됐다고 하는데 편의상 국민부랑 구별해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요걸 그로 나타나면 이렇게 돼요. 3부가 통합운동 펼치는데 미완성이었었죠. 남만주엔 국민부, 그래서 혁명당이 있고 혁명군이 있고 혁신의회가 해체가 되고 율로 계승이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느낌 오죠? 무슨 느낌? 조선, 혁명, 빨간색, 파란색. 맞아요. 조선을 좋아하는 게 빨간색이고 혁명을 좋아하는 게 빨간색이잖아. 얘네는 주로 사회주의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 반대로 한국이란 단어, 독립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쪽이 좀 민족주의계. 무슨 색? 파란색. 그래서 이쪽은 빨강이들, 이쪽은 파랑이들. 이렇게 민족이 나눠집니다. 사이가 나쁘진 않지만 이때 구별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주고, 자 의열단 볼게요. 의열단은 의로운 일을 활동하는 단체들이야. 근데 개인별로 이렇게 모입니다. 요 사람들이 모여서 의열단을 조직을 하는데 의로운 일을 하는데 어떤 의로운 일을 하냐면 두 손에 수류탄을 들고 수류탄을 던집니다. 누구한테? 일제 식민기관이나 일제 주요 친일파나 일제 높은 사람들 있죠. 걔네들한테 폭탄을 던지는데 20년대 개인적으로 독립전쟁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폭탄을 던지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의열단이라고 있는데 졸라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만든 사람이 졸라 멋있거든. 김원봉. 독립운동가들의 봉자가 많이 들어가요. 김원봉도 있고 김두봉도 있고 양세봉도 있고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1, 2, 3. 여러분도 아들 낳았을 때 독립운동가로 키우고 싶으면 봉자로 지으세요. 봉봉. 근데 봉봉이란
음료수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 이 사람이 최고야. 뭐가 최고냐면 이 사람인데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은 두꺼비상이지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가장 죽이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 현상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 사람 몸값이 320억. 챗GPT 쳐보니까 320억이래. 김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야, 김원봉이 320억인데 김구는 200억 정도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독립운동가인 김구보다도 이 사람 몸값이 더 비쌌던 사람이야. 왜냐면 그럴 정도로 일본이 죽이고 싶었고 일본이 잡고 싶었던 그렇게 무서워했던 애가 김원봉이에요. 이 사람이 만주에서 조직한 폭탄 던지는 조직 의열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로 어마무시했겠죠. 얼마나 무서워. 그냥 주머니에서 수류탄 딱 꺼내서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김원봉이 나름대로 신체호를 찾아갑니다. 형님 화끈한 모습에 반했어요. 형님 항상 목소리도 크고 과격하잖아요. 형님 따르고 싶어요. 우리 의열단이 조직이 되었는데 행동 강령, 우리 행동을 한 가지로 이렇게 싸잡아서 정리하는 선언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신체호가 글을 씁니다. 조선혁명 선언, 다른 말로 의열단 선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열단은 요대로 행동하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합니다. 조선혁명 선언,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에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폭력을 써라. 얌전한 선비 필요 없다. 폭력을 써라. 그리고 민중이 직접 사람들이 얌전히 있지 말고 직접 수류탄을 들고 직접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폭력으로서 일본 강도를 몰아내라. 화끈합니다. 신체호. 우리 앞에 국민대표회의 기억납니까? 임시정부 모여라 해가지고 했을 때 신체호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나라를 팔아먹은 새끼는 이완용이지만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은 새끼가 이승만이다 하면서 강렬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신채호고 이 사람은 폭력을 주장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의열단 너네 졸라 멋있다. 폭력을 써야 돼. 누가? 민중이 직접 폭력을 써서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강령의 근거에서 던집니다. 다 투척이야. 투척. 투척이 무슨 말이야? 수류탄 던진 거거든. 그래서 박지혁이라는 사람은 부산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김익상 총독부, 김상옥 경찰서, 김지석 일본 궁성 궁궐에다가 나석주 동양척시 주식회사. 그래서 이 사람들 취미는 폭탄 던지는 거야. 결과는 뻔하죠. 자기는 죽어. 그 자리에서 죽거나 끌려가서 죽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검은색 양복을 입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항상 해맑게 지냈었다 그러죠. 야 기분 꿀꿀한데? 다이 한번 치러 갈까? 뭐 당구 치러 가고 PC방 가서 롤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령 명령 딱 떨어지면 폭탄 들고 가가지고 웃으면서 폭탄 던진 애들이에요. 얼굴 한번 볼까요? 박재혁 졸라 잘생겼어. 이 코 봐 그냥 쩔어. 그래서 이 사람은 부산경찰서에 폭탄 던진 사람이고 김익상 조선 총독부 우리 식민통치 최고기구죠. 김상옥 종로경찰서 우리를 옥죄던 경찰서 김지섭 일본에서 궁성에다 폭탄 던졌고 나석주 얼굴 봐봐 이거 어휴 살벌합니다. 동양척시 주식회사에 폭탄 던집니다. 영웅들이에요. 영웅. 오타네요. 오타아니네. 동양척식 주식회사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외웠어요. 자, 비읍 들어가죠. 그래서 부산경찰서 김익상 윗상자잖아. 가장 높은 기관 조선 총독부죠. 상옥 높은 감옥 가장 높은 감옥은 그 당시 때 종로경찰서에 있었죠. 김지섭 섭섭해 일본 궁성에 폭탄 던졌는데 실패했어. 섭섭해. 나석주 돌로 만든 기둥 동양척지 주식회사가 돌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일본의 요인이나 친일파 암살이나 시민교육에 폭탄을 던졌는데 야 종로경찰서장 죽여봐봐. 교체하면 그만이야. 부산경찰서 폭파시켜봐. 다시 지으면 그만이야. 뭐 총독부 폭파시켜봐. 다시 지으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투쟁은 한계가 있거든. 일본이 다시 복구시키거나 인원을 교체시키면 그만이거든.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우리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해보자. 해서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던 활동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중국 국민당 정부예요. 이때 중국의 상황을 좀 볼게요. 중국 본토의 상황인데 중국 본토는 아까 군벌들이 나누고 있었죠.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군벌들이 있는데 이 군벌들도 있었지만 크게 큰 힘은 이 장제스가 쥐고 있었어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민족주의계고 우파, 우익이에요. 그리고 마오쩌둥 들어봤죠. 훗날 중국을 만드는 공산당.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이 중국은 내전 중이었어. 그래서 중국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서 이 둘이 으르렁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결론은 마오쩌둥이 이겨서 빨간색 국가 중국이 마오쩌둥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대세는 장제스의 국민당이었었거든. 그래서 중국을 거의 장제스 국민당이 틀어지고 있었고 마오쩌둥은 저기 찌그러져 있었거든.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눈물만 흐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바뀌죠. 어쨌든 지금 현재 대세는 누구다?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다. 말이 중국 국민당이지 현실적으로 장제스의 장제스 세상이에요. 통일은 안 됐지만 장제스가 도와줍니다. 야, 의열단 너네 졸라 멋있다. 일본 애들은 폭탄 던지는데 매력당했어. 조직적인 무장투쟁할 수 있게 준비해 줄게. 그래서 이 지원에 의해서 우리 의열단원들이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 황푸군관학교가 이 중국 국민당이 만든 독립군 양성하는 학교고 여기 교장 선생님이 장제스거든. 그래서 여기 입교를 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김원봉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여기도 역시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민족혁명당이라고 정당까지 만들어. 이건 뒤에 나오게 되는데 민족혁명당 다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일환으로 요런 활동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인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조직적으로 바꿨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원해줬다라는 거 정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독립전쟁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10년대 단위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료를 보면서 쌤이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요거는 이따 보고. 오메. 자, 요거부터 볼게요. 요 사료. 오, 이거 막 복사되네. 자, 간도참변 아까 봤죠? 간도참변. 일제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피해를 입고 어떻게 했어요? 보복했죠. 그 보복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간도참변을 서양 선교사 마틴이 남겼네요. 여기 보니까 마을을 포위하고 남자라면 늙은이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때려 죽였다. 주로 남자들 위로 죽였죠. 그리고 불붙은 집과 곡식 더미에 던져버렸대. 시체를. 밥만 탄 19채의 집 주위에 차례로 들어보니까 할머니와 딸들이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살덩어리를 뼈를 줍고 있었대. 시체를 해집고 있는 거지. 가족들의 유해를 수습하려고. 미스의 협정 기억납니까? 만주의 3부가 결성이 되었는데 일본인 미스야랑 만주 군벌 짱쩌린이었죠. 둘이 손잡고 한국인 잡아들이는 거. 그래서 만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리고 일본 경찰에 넘긴다. 그래서 만주 군벌 잔쪼린과 미스야가 손잡고 만주에서 한국인들을 잡아들이는 활동, 이 미스야 협정 때문이에요. 그 조선혁명선언, 다른 말로 의열단 선언문이라고 했죠. 의열단원들의 어떤 행동 지침. 봐봐, 야 외교 부르짖는 새끼 누구요? 준비 부르짖는 새끼 누구요? 다 필요 없어. 개꿈이야. 개꿈 버리고 우리는 민중이 직접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잡고 끊임없이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일본을 밀어내야 된다. 화끈하죠. 신치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김원봉이 이거에 근거해서 의열단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 좀 지우고 한번 여기 오늘 배운 독립전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아니죠? 요 부분. 자, 앞에는 좀 길게 서술이 되었는데 요걸로 공부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10년대 단위로 독립전쟁은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배운 것은 20년대 배운 거예요. 자, 볼게요. 20년대 첫 전투 봉오도 전투 빵 터졌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빵 터졌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보복하죠. 간도참변. 그래서 여기가 피바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디로 갔어요? 자유시로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자유시에서 적색군에 의해서 박살나죠. 자유시 참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만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참정신 3부가 결성됐죠. 민정과 군정 기능을 가는 정부 기능을 했었다. 근데 이 3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주 군벌과 미사일 사이에 미사일 협정 체결되었죠. 만주에서 활약하는 독립군을 잡아다가 일본에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국내외에 민족 유혈당 운동이 벌어지면서 얘네가 합쳐지죠. 하지만 미완성이었죠. 두 개로 합쳐졌죠. 남쪽의 국민부, 북쪽의 혁신의회.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해당 정당과 군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배웠고 30년대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정리를 해보세요. 지도랑 위치랑 관련지어서 요 순서, 요 동그라미 순서를 선생님 괜히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자료만큼은 선생님 교재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사람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하세요. 자, 그리고 질문 같은 거 다 오픈 채팅방에서 선생님 다 받으니까 오픈 채팅방에 메가 역사 치면 뜹니다. 자, 봉오동 전투는 대한 독립군이 일본으로 격퇴 전투이다. 맞죠? 부대는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자유시 참변은 러시아 적군이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맞죠? 3부는 만주에서 독립군이 세운 자치정부다. 맞죠? 의열단은 조선혁명선언 신청을 썼죠. 폭력투쟁의 부정이 아니죠. 적극 장려했었죠.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비읍 맞죠? 청산리 전투에서 누구? 김좌진 장군이 활약했죠. 간도 지역이 한일 학살한 것은 간도 참변, 참정신이었죠. 신민부가 산부였었고, 의열단의 투쟁 노선을 담은 선언문은 의열단 선언문이라고도 하고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했었죠. 여기 조선혁명선언 아주 중요합니다. 신초 작품이에요. 김상옥, 상옥, 윗상 감옥, 높은 감옥이 있었던 것은 종로경찰서였었죠.